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파르타 토익 800 LC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원정서 강사입니다. 자, 요번에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스파르타 토익 800 교재 개정판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볼 텐데요. 책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첫 강의로서 이 강의는 어떤 학생들을 위한 건지 잠깐 설명드리고, 자, 800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까요? 물론 본인이 영어를 잘해서 처음부터 800 목표로 하는 교재로 시작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800 목표로 한다면 아마 토익을 조금 공부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강의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거는 간단히 설명만 드리고요. 문제 위주로 어떻게 실전 문제를 해서 고득점을 얻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익 800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만점이 LC 495점, RC 495점, 990점 만점이잖아요, 토익이. 그러니까 이게 반반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마 공부를 해보셨거나 시험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LC가 훨씬 더 점수가 빨리 나오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처음에 멋모르고 찍었을 때 맞출 가능성이 높은 것도 LC고요. 그래서 아마도 본인의 점수가 700대 후반에서 800이 나온다면 아마 LC 점수가 400이 살짝 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800 목표지만 반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아마 LC는 지금 제 강의와 이 교재를 통해서 거의 만점까지 목표로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RC에 좀 더 약하신 분을 보완하시고 아마 독해 부분이 약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전 문제집, 저희가 천재 실전 문제집도 있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시험 전에 아마 복습하는 그런 교재를 하게 되실 거고요. 아마도 LC는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득점을 향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는 아마 강의 계획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오늘은 파트 1을 2강에 끝낼 거예요. 시험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파트 1은 6문제밖에 나오지 않지만 의외로 공부를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파트는 서로 겹치는 게 있어요. LC 같은 경우는 3하고 4도 겹치고 7도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2도 대화하고 이런데 1만은 굉장히 특이한 파트예요. LC에서, 토익에서는 물론 토플이고 뭐 LSAT이건 GR이건 시중에 나온 어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시험에서도 그림을 보고 영어로 묘사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거든요. 잘 나오지 않는 문제다 보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이거를 되게 무시하다가 끝까지 만점을 못 잡는 경우가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2강에 걸쳐서 많지는 않지만 만점 목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토익을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전략적인 면을 설명해 드리고 문제 위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희 교재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인트로에서는 예제 같은 게 나오는 거고요. 기본 훈련은 아직 토익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토익을 약간 줄여놓은 형태. 예를 들어 뭐 정답지가 4개가 있는데 2개를 한다든지 문장이 4개가 있는데 2문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맛을 보는 형태고요. 빈출 훈련이 실전 문제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강의를 일단 요거 인트로 하고 바로 실전 문제 훈련으로 갈 테니까요. 본인이 아직 토익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여기 기본 훈련부터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장 구조를 봐드린다든지 어휘를 봐드린다든지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뒤에 가셔서 우리가 모의고사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오늘 들어가기 전에 고득점을 받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유형 분류를 하시고요. 제가 유형 분류는 오늘 빈출 위주로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형을 분류한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이게 시험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풀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마 강의에서는 문제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풀어보시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풀지 못한 문제는 여러분이 혼자 아마 반복을 하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언제나 스포츠에 많이 비하거든요. 그래서 달리기가 됐던 수영이 됐던 처음에 유형이라는 건 뭐냐면 정확한 자세를 원하는 거예요. 정확한 자세를 해야지 힘들지 않고 부상 입지 않고 오래 운동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한 유형, 이걸 자세를 보지만 자세만 한다고 해서 현장 가서 잘 뛰는 건 아니에요. 자세를 잡은 다음에 이걸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뒤에 있는 여유분의 추가의 문제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인트로 전체적인 내용하고 시험 위주로 갈 테니까요. 본인이 책을 보고 토익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요 기본 훈련 꼭 하시고 넘어오시는 걸 권해드려요. 근데 본인이 딴 데로 토익 교재를 많이 좀 풀어보셨다 그러면 저와 함께 같이 바로 빈출 문제로 풀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파트 1이 어떻게 됐나 볼까요? 파트 1은 사진이 나오고 녹음을 들려준다 그랬죠? 녹음을 들려주는데 이건 예제니까요. 그냥 한번 쭉 들어보고 할게요. 자, 사진이 크게 인물 사진이 있고 풍경 사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물 사진이 한 4장 정도 나오고 풍경 사진이 뭐 1장에서 2장 정도 나오는데요. 쭉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오늘은 일단 마음 편하게 인트로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면서 들어볼게요. Number 1. A.
The doctor is examining a patient. B. One woman is writing on a piece of paper. C. One woman is pointing at something on a page. D. The women are sitting around the table. 오케이. 자, 그러면 이따 전략에서 나올지만 전략은 간단하게 해석하는 걸로 할게요. 자, 파트 1, 2는 어떻게 되냐면 A, B, C, D 4개의 정답지 중에 정답을 고르시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서 가장 덜 틀리는 걸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덜 틀리는 걸 고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문장을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고 쭉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죽여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문장을 들리는데 자, 이제 초보는 아니니까 아예 하나도 안 들리진 않겠죠? 그러니까 초보는 아니지만 들리면서 물론 첫 번째는 들리도록 노력을 하고 안 들려도 들리는 부분 같고 틀린 부분을 찝어내시고 만약에 안 들린다. 내가 잠깐 딴 생각을 했거나 ACC 시험 보다 보시면 잠깐 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멍해지거나 이럴 때도 단념하지 마시고 내가 멍한 부분은 그냥 남겨두시고 들리는 부분 갖고 충분히 재시면 돼요. 이게 정말 990점 만점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푸셔야지 중간에 안 들렸다거나 이래서 단념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A번 쭉 들으면서 푸는 방법을 볼게요. 일단 문장을 들어요. A. The doctor is examining a patient. 제가 보기엔 닥터라고 부를 사람은 좀 애매하게 없어요. 하지만 examining 좋은 동사예요. 보다라는 동사인데요. patient인데 의사가 환자를 보다. 이건 진찰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진찰하는 그림은 아니지 않을까 해서 여기서 틀렸는데 요 아마 단어는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examine은 시험 보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검사하다,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B번. B. One woman is writing on a piece of paper. 아무도 writing 없으니까 틀렸고. C번. C. One woman is pointing at something on a page. 자, 포인팅이 여기 손으로 가르치고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종이에 놓고 봤다고 봐요. 그럼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림이 되게 작아서. 그러면 선생님 이거 정확하게 포인팅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정확하게 포인팅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면 이 정답지를 죽여야 될까요? 살려야 될까요?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부분이 아예 안 들렸어요. One woman is on a page 이렇게 되는데 내가 들리는 부분은 맞고 내가 안 들리는 부분은 모르겠어요. 이러면 살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틀렸고 말도 안 되게 틀렸고 잘 안 들린다. 그리고 끝까지 가셔서 D. The women are sitting around the table. sitting around도 테이블은 아예 없죠. 그래서 푸는 방법을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소위 속어법이라고 해요. 뭐냐면 기다리고 있다가 완벽하게 된 정답을 고르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는 괜찮은데 요건 나쁜데 얘는 완전 틀렸는데 요거를 생각을 하면서 지워나가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한테 뭐냐면 이거 왕자님은 기다리면 안 된다. 왕자님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왕자님을 기다리다 보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 죽이는 사태가 벌어져서 아무것도 안 남는단 말이야. 우리는 비굴하게 끝까지 하나를 골라야 돼요. 자, 다음 걸 볼까요? 풍경사진이라고 있는데 풍경사진 이따가 자세히 볼 텐데요. 자, 오늘 한번 쭉 들어보고 오늘은 예제니까. 자, 그러면 푼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냥 보면서 갈게요. Number 2. A. 틀리는 The 부분. food is ready to be served. 푸드가 없죠? B. The table is being cleaned. C. The centerpiece is decorated with flowers. D. The table has been all set. 오케이? 자, 아마 초보는 AC 정도 지우고 BD를 남겨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내가 토익을 처음 공부했는데 BD만 나왔다 그러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왜? 아직까지 모르는 단어 투성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좀 알아들어. 동그라미. 안 들려. 대부분 AC를 실수로 많이 틀리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많이 알아들을수록 가산점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이 알아들으면 그 부분이 맞았나 틀렸나를 보셔야 되지 많이 알아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정답으로 고르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일단 the food, 푸드가 없어요. 이거 그냥 이런 걸 뭐라 하냐면 그냥 세팅만 됐다 그러죠. 우리나라 말도 세팅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table is being clean. 자, 그러면 테이블이 있는데 클린해요. 깨끗해요. 이렇게 고르시면 안 되고 자, 우리가 했던 낮은 반에서 아마 하셨을 텐데 이런 걸 수동태 진행형이라고 해요. 써드릴게요. 책에도 다 나와 있고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수동태 진행형은 뭐냐면 진행형이 있어요.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형. 그 다음에 여기 또 다시 비동사가 나오면서 pp가 나오니까 수동태. 그래서 수동태 진행형이니까 어떤 행동이 되어짐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테이블이 clean은 동사로 무슨 뜻이냐면 청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깨끗한이라는 건 뭐예요?
형용사란 말이죠. 형용사. 오늘은 동사요, 동사. 어떻게 알아요? is being cleaned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게 오답이긴 하지만 테이블이 청소되고 있는 중 하면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냐면 여기 웨이트리스나 이런 사람이 나와서 여기를 닦고 있거나 치우고 있거나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공부하는 방법은 A씨는 저와 함께 주절주절 따라 하시면 제일 빨라요. The table is being cleaned. The table is being cleaned예요. 안 보고 하면 더 주죠. The table is being cleaned. The table is being cleaned예요. 그러면 아직 청취가 안 되면 the table cleaned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이게 명사로 들리면 안 돼요. 아, table clean, you go, you die 이게 아니야. 그죠? 문장으로 들릴 수 있도록 띠리리리리. The table is being cleaned. The table is being cleaned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사람이 있는 그림이에요. 이걸 능동으로 고쳤다면 someone is cleaning the table 이렇게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수동태는 여러분 아시겠어? 뭐 지겹게 하시죠? 자, 4번 centerpiece 모르는 단어인데 flowers 없어서 틀리게 했으면 잘하셨고요. centerpiece는 오늘도 안 나왔지만 기출이긴 한데요. 요거보다 좀 더 멋있는 테이블이면 이 가운데 장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막 이렇게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뭐 이상한 새 모양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걸 센터피스라고 하는데요. 답이 된 적도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잘 맞췄어요. 왜? 다 지워서 센터피스가 답되는 걸 맞춘 경우가 되게 몇 번 있었고요. 자, D번밖에 안 나오겠지만 자, 정답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The table has been all set. 자, 요것도 시제, 수동태 진행형 시제 첫 번째, 두 번째 시제 has been set. set은 set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완료는 뭐예요? have나 has 플러스 pp. 그 다음에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 요거에서 완료예요. 완료 수동태. 자, 그래서 요것도 사물 풍경이 나왔을 때 테이블이 이미 세팅이 다 완료됐다 해서 답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예제를 봤는데 사람이 나오는 예제는 주로 사람들이 뭐뭐 하고 있는 중이 답이 많이 되고 사물이 나오는 예제는 the table, 수동태가 많이 답이 되기는 해요. The table has been all set. 자, 그러면 저랑 낮은 반 하신 분도 있겠지만 낮은 반 할 때는 이거에 많이 답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끝났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고득점 반이잖아요. 우리는 다 맞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된 것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야. 자주 등장하지 않는데 답이 되는 것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시제 수동태 진행형이랑 수동태 완료 요 두 개를 알아두시고요.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각각 매번 틀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만점 전략은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파트 1은 기본적으로 1, 2는 전략은 복잡하지 않아요. 시험 형태를 많이 푸시고 하셔야 되는데 일단 1이 워낙에 특이한 단어들이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나 행동에 이런 걸 묘사하는 어휘는 다른 파트에 잘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보다, 이미 나왔죠? examining. 이거 다 보다예요. 이거 다 노타예요. 그럼 노타하면 여러분이 place 이런 것만 중요한데 arrange, setting 이것도 정렬해서 노타니까 노타거든요. 시험에 많은 단어를 많이 외우시고 그 다음에 지우기 그래서 하시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난이도가 센 문제에서는 뭐냐면 정답을 그림을 딱 봤을 때 딱 떠오르는 단어를 오답에 넣는다는 거죠. 난이도가 센 문제는 자, 그래서 낮은 반 교재는 어떤 게 있냐면 그림을 보면서 단어를 연습하는 그런 게 코너가 있어요. 그림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이 여자는 뭘 들고 있어요? 이렇게 정답이 될 수 있는 걸 찍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낮은 반에선. 그렇지만 고득점 반에서 어떻게 되냐면 정답 찍어주지 않아요. 왜? 우리는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정답을 찍어주고 그게 나와서 반가워할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나오든지 간에 무조건 한 개 살려서 답을 맞추겠다. 이런 게 소거법 또는 베스트 앤서예요. 자, 그래서 일단 단어 왕창 외우시고 지우기 훈련인데 제가 오늘 이 지우기 훈련을 같이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난이도 문제는 지워서 이상한 걸 골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거예요? 어떻게 이거긴? 왜 이게 답이에요? A씨는 간단해요. 왜 이게 답이에요? 나머지가 다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림에 예를 들어 그림에 뭐가 있는데 잘 안 보여. 희끗희끗해. 그래서 근데 답이 알고 봤더니 이게 꽃이 만발합니다. 그래서 이게 꽃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꽃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살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험 끝난 다음에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자는 이렇게 됐는데 학생 끝나더니 선생님 자기 눈에는 아무리 봐도 얘가 남자래. 그러더니 여기를 한번 보래. 가슴 부분을 한번 보라는 등 이상한 명들. 그래서 그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이 남자고 여자고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남자일 확률이 요만큼이라도 있거나 여자일 확률이 요만큼 있으면 그 부분이 정답을 애매한 부분으로 틀리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틀린 부분을 찍어내고 애매한 걸 살려주시는 걸 소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1인 사진. 이미 했죠? 동사를 외우고 지우기 훈련을 한다. 이런 건데요. 자, 우리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중요하죠. 자, 지금 전략 말씀드렸잖아요.
동사를 많이 외우시고 지우기 훈련한다. 제가 지우기 훈련은 지금 같이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동사를 외우는 건 제가 보여드리는 것만으로 외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암기가 참 힘든데 좀 더 좋은 방법은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단어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암기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건 몸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몸을 사용하는 건 뭐냐면 펜을 들고 연습장에 딱 끄적끄적 하면서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 돼요. gl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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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zing, gazing 이게 낫지. 뭐만 안 하시면 되냐면 우아하게 그냥 이렇게 넘겨보시는 거는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생들이 단어장을 많이 만들어요. 단어장을 이렇게 넘기는 걸로 하기도 하고 플래시카드를 해서 카드로 해서 하기도 하는데 미국 학생들은 대부분 카드를 많이 써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큰 카드에 글자 하나만, 단어 하나만 적는 게 아까워서 보통 그 단어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큰 카드라도 단어 하나에 적는 거에 좋은 점은 뭐냐면 그 카드를 계속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박스 안에 100개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는 외우는 거 다 빼버려. 그 다음에 50개가 들으면 그거 50개를 또 플리핑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넘겨서. 자, 어찌됐든지 간에 그걸 다시 쓰고 읽고 정리하고 이런 몸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다 보면 이제 언제나 자, 이거 봐봐요. 황홀히 바라보다. admiring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시험에서 예술 작품을 보는 그림에 admiring가 art piece라는 게 기출에서 답이 됐어요. 그러면 예술 작품을 황홀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이 선생님 황홀히 바라보는 거랑 진짜로 보는 거랑 어떻게 틀려요? 그걸 어떻게 내가 이걸로 설명해줘요? 이걸 막 눈으로 설명해? 이렇게 노려봐. staring. 이거를 집중하는 건 이렇게 보고 황홀히 바라보는 건 이렇게 보고 이런 걸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걸 남겨두라는 거지. 집는 것도 이렇게 집어도 되고 이렇게 집어도 되고 이렇게 집어도 되냐? 이거 집은 게 아니라 원래 집은 거랑 상당히 겹치면 살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트집 잡으시면 안 돼요. 자, 언제나 선생님 이게 어떻게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은 딱 하나요. 그래서 못 찍었는데. 그죠? 그럼 뭐냐면 걔보다 너가 고른 거는 걔보다 틀린 부분이 있었으니까 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말 제일 화나는 건 뭐냐면 그래서 너 못 찍었는데 했더니 아무것도 안 찍었어요. 이렇게 하면 진짜 화나는 거야. 이건 기본 자세가 안 된 거야. 시험 과목은 무조건 하나를 골려서 이게 왜냐하면 시험에 따라 틀린 거죠. 이게 어떤 시험은 잘못된 게싱에 대해서 페널티가 붙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걸 고르면 점수를 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잘못된 걸 해도 되니까 뭐 정말로 소위 기둥 세우기라 그러는데 시시시시시시시 비비비비비비비 이렇게 기둥 세우는 거 있죠. 그런 걸 해도 된단 말이야. 물론 요새는 그런 거 하면 가산점이 빠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자 아무튼 자 기본적으로 여기는 단어는 뭐냐면 다양한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고 이게 어떻게 자세하게 그림을 분석하자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지우는데 지우지 않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다양한 청소 동사가 있고 갈퀴 다양한 갈퀴가 나왔어요. 이렇게 생긴 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서 이렇게 생긴 게 나오기도 하고 다 갈퀴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동사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진 못하지만 꼭 외우셨으면 좋겠고 낮은 반에서 하셨더라도 아마 낮은 반에서 하신 것보다 약간 더 폭이 넓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교재에는 1인 사진하고 2인 이상 사진이라는 게 같이 나왔는데요. 각각 2개 정도만 뽑아 볼 텐데요. 여러분은 한꺼번에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거는 맞았으면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 틀렸으면 다시 한번 풀어보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푸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물론 이 그림을 봤을 때 그림에서 나온 단어를 다 아시면 좋겠죠? 이거라든지 이 조끼라든지 나무를 뭐라 그러든지 자르다라는 걸 뭐라든지 이런 걸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외웠다고 해서 답을 기다리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낮은반 할 때 제가 예를 들어 이거 자르다라는 동사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그 달에 근데 내가 가르치는 거랑 이거랑 똑같은 그림 나왔다고 쳐봐요. 그런 경우가 꽤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집을 썼을 때 기존의 기출을 보고랑 그거랑 비슷한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특히 토익은 문제뱅크식으로 옛날에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게 또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사진을 찾거나 이래서 보내놓으면 만약에 이거랑 똑같은 사진이 나오면 학생들이 그럼 그게 답일 거야. 그래서 예측을 하게 되면 함정에 빠지기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완벽하게 틀린 건 저 같은 경우는 2x, 좀 틀린 건 하나, 애매한 건 밑줄, 못 알아들어도 밑줄 하고 살려주셔보죠. Number 4.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4 in your test book. A. The man is having his hair cut. B. The man is chopping some vegetables. C. The man is trimming branches. D. The man is holding a hammer. 오케이? 자, A번 hair나
자, vegetable 이런 건 안 나왔으니까 틀리고 CD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되도록이면 뒤를 안 봤으면 좋겠지만 수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긴 보는데요. Number 4.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4 in your test book. A. The man is having his hair cut. 헤어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면 초보는 여러분보다 더 낮은 레벨에 컷 이렇게 들리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르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오답이기는 하지만 아주 좋은 문제. have 플러스 신체 부위 플러스 pp 형태로서 머리카락 잘림을 당하다 해서 요거는 미장원 혹은 이발소에서 기존에 답이 됐어요. 답이 됐는데 자, 이걸 왜 빼시냐면 정답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답이 되려면 사진에 그림이 몇 명 나올까요? The man is having his haircut. 문장은 사람 하나지만 남자는 머리카락 잘림을 당하려면 두 사람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자르는 사람이랑 잘림을 당한 사람. 그럼 꼭 기계로 자르면 안 되나요? 이렇게 자꾸 나가면 안 돼. 주어진 상황에서 괜찮은 걸 정형적인 상황에서 보는 거지. 이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자, B봐. B. The man is chopping some vegetables. 베지터블이 아니죠. 자, 그렇지만 chopping이란 동사, cutting이란 동사, 이거 동사도 다 자르다란 뜻이죠. 발음 한 번 더 들어볼까요? chopping, The man is chopping some vegetables. chopping. The man is chopping some vegetables. C번. C. The man is trimming branches. 오케이. 자, 이거는 뭐냐면 trimming. 다시 한번 trimming, chopping, cutting 다 동사예요. branch는 가지. 자, 그래서 4번 문제는 지금 하나도 꼬지 않고 그림을 보고 예측되는 걸 그대로 답을 한 레벨이 조금 낮은 문제네요. D. The man is holding a hammer. 오케이. 자, D번 같은 경우는 홀딩은 맞죠? 해머가 뭔지 몰랐으면 D를 살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해머는 망치죠, 망치. 자, 보죠. 자, 요게 인물 사진이면 물이네요. 물을 주다. 여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시제를 여러 가지를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잘 볼게요. 우리 아까 공부했던 시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Number 5.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5 in your test book. A. The woman is planting some flowers. B. The woman is mowing the lawn. C. Plants are being watered. D. Water is being poured into a glass. 오케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비빙 PP. 대충 쓸게요, 여기는. 자, 모모가 당해지고 있는 중이 어떤 그림인지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에서 물론 정답이 이 형태가 나오기도 했지만 C. 정답은 C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Plants are being watered. Plants are being watered. 자, water라는 게 명사로 물도 있지만 물을 주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물이 주임을 당하는 중이란 C번이 답이 됐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아까 거보다 헷갈리죠. 왜? 아까는 오답은 전혀 상관없었는데 이제 정답과 오답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자, 들어볼게요. A. The woman is planting some flowers. 플랜팅이라는 건 기출에선 답된 적이 많지는 않아요. 얘는 명사, 동사가 있기 때문에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데 플랜트는 화초도 되고 나무를 심다도 되는데 나무를 심고 지금 물 주고 있는 거라고 우기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그렇지만 플라워스도 틀렸죠. 그래서 기존에 나무를 심는 건 다 아마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주로 오답으로 나오고 있어요. B. The woman is mowing the lawn. 자, 앞쪽에 단어를 외우고 오셨으면 좋겠지만 정원을 깎다. 이건 풀을 커팅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cutting the grass랑 같은 뜻에서 요거는 잔디를 깎다. 이렇게 수거로 외우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러면 잔디 깎는 그림이 답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림일까요? 잔디를 미국 애들이 이렇게 꼬부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깎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 기계로 밀고 다니는 거 있죠? 그 기계 자체의 이름도 lawnmower. mower라고 해요. 그 기계의 이름도. 답이 된 적은 있고요. C. Plants are being watered. 그죠? plant, 식물이 물 주임을 당하고 있는 중이 답이란 말이죠. 그럴 때 사람이 the woman is watering the plants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D번. D. Water is being poured into a glass. 자, water is being poured. 음료수나 뭐 액체가 나왔을 때 boiling, 끓이다라는 동사도 있고 pouring, stirring 요 정도 암기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동사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끓이다, 붓다, 휘젓다, 섞다. 근데 water is being poured into a glass는 여기는 어딜까요? 물이 유리잔에 따라지고 있는 중이 답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아마 여기는 식당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두 시제에 are being pp
자, is being PP. 요게 익숙하게 와씨가 능동과 수동을 왔다 갔다 했으면 합니다. 자, 2인 이상 나오는 거는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그 대신 주어 부분이 헷갈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여자가 여자를 하고 남자가 남자를 해야 되는데 가끔가다 여자는 앉아있는데 남자는 서 있다는데 요걸 바꿔놓으면 뒤에 동사만 듣고 아 여자가 앉아있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인물 간에 주고받는 행위를 표현하는 동사라고 했죠. 요거는 발표하다. 그러면 스피치라든지 이따가 나올 거니까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발표하다 하려면 사람이 엄청 많아야 돼요. 그죠? 발표하려면 발표하는 사람이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쪽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빙하는 것도 혼자 못해요. 서빙하려면 서빙하는 사람과 서빙 받는 사람 2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물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인물을 비교하는 그런 동사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우리 오늘은 가보도록 하죠. 자, 뭘 하는지 좀 상황이 애매하죠. 자, 들어보도록 하죠. 바로 가면서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All of the women are looking in the same direction. B. The women are having a party. C. The women are shopping for food. D. Some people are grouped together. 오케이. 자, 제가 아까 소거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렇죠? 아마 이게 좀 애매한 게 있지만 틀린 건 확실하게 아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2개 죽이고 2개 살려놓으시고 그 사이에 공부를 하시면 정확도가 언제나 그 악당이랑 영웅이랑 딱 2개 있고 나머지는 다 사이드킥. 옆에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진짜 악당과 진짜 주인 딱 2개 남겨놓는 게 목표예요. 자, 그래서 바로 가도록 할게요. 지금 얘네 둘이 틀린 걸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들어가면서 하도록 하죠. A. All of the women are looking in the same direction. 자, 이거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아요. 같은 물건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어디로 행진을 하거나 이럴 때 같은 방향으로 할 때 그럴 때나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B. The women are having a party. 말도 안 되고요. C. The women are shopping for food. 여긴 쇼핑하는 데 아니고요. D. Some people are grouped together. 오케이? 자, 이 동사를 아직 모를 수가 있지만 그룹은 단체잖아요. 묶어놓다란 뜻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 사람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다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래도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죽여서 이 모르는 걸 살려주시는 게 더욱더 중요해요. 자, 다음 문제 가보죠. 자, 어려운 문제 나왔어요. 열심히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그림이 지금 커 보여서 그런 거지. 자, 또 지어볼까요? Number 6.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6 in your test book. A. One man is delivering a speech. B. One man is pointing at something on the board. C. One man is presenting an award. D. One man is setting up a projector. 오케이. 자, 어려운 게 3개, 하나 정도 주였겠네요. 자, 문제는 이거를 프로젝터라고 하는 거 맞아요. 자, 문제는 동사 부분이 틀렸어요. 이건 오답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스크립트 보기 전에 한 번만 더 들려드릴게요. D. One man is setting up a projector. 이거는 프로젝터 맞는데요. 동사가 셋업이거든요. 셋업이면 설치하는 건 지금 이미 회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주로 오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걸 설치한다는 걸 사진으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예를 들어 공연을 보면 공연을 보는 거지 공연 시설을 설치한다라든지 마이크를 사용하면 마이크를 사용하는 거지 마이크를 설치하는 건 되게 사용하기가 되게 표현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주로 되게 잘 들리는 단어를 오답으로 만들 때 많이 사용돼요.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수거가 나왔는데 바로 들어볼게요. deliver a speech인데요. 자, 이런 걸 수거라고 해요. 아시다시피 스피치가 발표고 동사는 speak잖아요. 그럼 one man is speaking in front of many people 이래도 돼요. 그래서 각각 해당하는 동사가 있는데도 요거를 메시지를 발표를 딜리버하다 이런 걸 여러분이 뭐냐면 수거라고 외우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로놓고 넣는 것도 많이 나올 거예요. 내지는 다른 파트에서 여기 딜리버는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마 IC에 나올 거예요. 그럼 이때 배달하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말하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런 걸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어떤 어휘가 있을 적에 한 어휘가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한 어휘가 있는데 얘랑 되게 비슷해요. 이것도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냐면 다이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걸 동의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걸 좋아해요. 왜? 이제 우리가 높은 레벨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밑에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걸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우리 앞에서 맨 처음에 풀어본 것처럼 그대로 잡다가 답이 되지만 뒤로 갈수록 얘가 아닌 것 같은데 쟤가 아닌 애들. 예외 이런 게 고단위도 문제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A, One man is delivering a speech. 얘가 답이고요. B, One man is pointing at something on the board. 보드는 있지만 포인팅할 수는 없고요. C, One man is presenting an award. 오케이. 자, 이게 뭐냐면 함정이란 뜻이에요. 뭐냐면 이걸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단어를 학생들이 많이 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모른단 말이야. 자, 비슷하다고 모르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단어를 외우기 시작해야죠. 프리젠트는 일단 프레젠트 명사가 있어요. 선물. 프리젠트는 주다, 수여하다.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present 형용사도 있어요. 현재의. 자, 그러면 이건 L시뿐만이 아니라 R시에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근데 구문으로 들어야 되겠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정도는 들려요. 따라해보시면 더욱더 좋아요. One man is presenting an award. presenting in a word. 그래서 presenting이 지금 주다라는 뜻이에요. 상을 수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시상식에서 가능한 내용이고요. 마지막. One man is presenting an award. D, One man is setting up a projector. 됐죠? 그래서 얼핏 보면 present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들리지만 얘는 가가 아닌 거야. 이런 게 함정이죠. 그러면 정말 레벨이 낮은 애는 이게 프레젠트가 뭔지도 몰라. 그럼 함정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함정이 레벨이 높은 함정이 있단 말이야. 공부한 애들이 혹하는 함정과 하나도 모르는 애들은 뭐예요? 그냥 프로젝터 이렇게 하나 명사화되니까 여러분이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구를 들으면서 한쪽이라도 밀리지 않게 정확하게 차분하게 나는 틀린 부분이 있으면 죽이고 없는 부분은 살려뒀다가 제일 괜찮은 걸로 굳었겠다. 이게 바로 속어법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파트 1 첫 시간을 마쳤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실전 문제, 전체적인 유형이랑 공부할 거 생각드리고 실전 문제로 하시니까 본인이 좀 약하다 이러면 꼭 기초 문제를 한번 혹은 기초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파트 1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정서였습니다.